넌 대체 하고 싶은 게 뭐냐? 네, 안녕하세요. 일전에 제가 왜 배우를 그만뒀는지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뭐 40대 연기 가르치는 선생님이 20년 전에 왜 연기를 그만뒀는지, 왜 배우를 그만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뭐 별 관심이나 있겠어?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관심이 뜨겁더라고요. 그리고 제 지인께서 제 영상을 보더니 야, 그 얘기 왜 안 했어? 그 얘기 재밌는데 왜 그 얘기 좀 하지 그랬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왜 20년 전에 배우를 그만뒀는지 그 두 번째 이야기, 지난번에 하지 못했던 숨겨진 이야기, 오늘 준비했습니다. 제가 지난번 방송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저는 옛날에 공채 탤런트 시험을 정말 해마다 빠짐없이 봤었습니다. 이 공채 탤런트 시험이 사실은 막 아무 때나 막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나이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아마 남자는 28살인가 아마 그게 나이 제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지나고 나면은 공채 탤런트 시험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제가 마지막으로 공채 탤런트 시험을 볼 수 있는 나이였어요. 마지막 기회였던 거죠. 그때도 역시 1차 서류 심사에 통과되고 2차에도 통과된 다음에 3차 마지막 시험을 보러 갔을 때로 기억합니다. 그때 당시도 제가 연기학원을 운영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제가 운영하던 학원, 그 학원 강의실에서 시험 전날에 열심히 연습하고 그 다음날 이제 시험을 보러 간 거예요. 그래서 제 차례가 돼갖고 제가 준비했던 연기를 열심히 보여준 겁니다. 막 열심히 연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쪽 심사위원 쪽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연기하고 있는데. 그래갖고 잠깐 정신을 차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저쪽 한쪽 구석에 아마도 저랑 나이가 비슷한 나이대 남자분이 아마도 뭐 PD나 이런 일을 하는 분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저를 보고 이렇게 웃는 거예요. 그리고 제 연기가 끝나자마자 뭐 다른 거 없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준비된 거 다 했습니다. 이랬더니 예, 됐어요. 수고했습니다. 나가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고 나니까 뭔가 기분이 나빴다기보다는 좀 뭔가 슬펐다고 해야 될까요? 예. 나는 왜 이렇게 잡히지도 않는 저 하늘의 구름 같은 거를 잡기 위해서 애를 쓰고 안간힘을 쓰고 막 목을 매면서 이렇게 수모를 당하는 이런 자리에 계속 끊임없이 서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굉장히 몇 년 동안 길을 잡지 못하고 그냥 방황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다가 길이 도저히 안 보여서 좀 큰 결심을 하게 돼요. 제가 그 이전 영상에 제가 동국대 연극영화과 졸업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학교 선배들한테 연락을 해갖고 좀 만나러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 정우성 씨랑 전지현을 발굴해갖고 키웠던 분이 계시죠. 그 사이더스 HQ에 정운탁 대표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동국대 연극영화과 제 학교 선배라는 걸 알고 나서 그분한테 그냥 무작정 전화를 한 겁니다. 같이 학교를 다니진 않았었어요. 그냥 그분이 동대 선배라는 것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냥 무작정 회사에 전화해서 제가 동국대학교 연극영화과 몇 기인데 혹시 대표님 좀 만나러 갈 수 있냐라고 했더니 그분이 전화를 딱 받으면서 학교 선배인데 저한테 깍듯이 존댓말 쓰면서 예, 예, 오세요, 오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 당시에 이제 사이더스 HQ 사옥이 삼성동 쪽에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삼성동 쪽에 사이더스 건물로 찾아간 거예요. 이 정운탁 대표 사무실에 딱 들어갔는데 전화상으로는 이렇게 깍지 존댓말로 하시다가 제가 딱 나타나니까 반말로 바로 바꾸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마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넌 대체 하고 싶은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셨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정운탁 대표가 저를 딱 만나고 나서 아마도 그냥 연예인이 되고 싶은 학교 후배 정도로만 보셨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막 그런 것보다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기본적인 답을 좀 얻고 싶어서 조금 조언을 얻고 싶어서 갔던 건데 그냥 좀 연예인이 되고 싶어갖고 부탁 좀 하러 온 후배 정도로만 생각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정우탁 대표랑 정말 1시간 정도 굉장히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눴던 걸로 기억하는데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굉장히 혼이 났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넌 집에 가서 거울 딱 들여다보고 네 자신한테 물어봐라. 네가 진짜 진정하고 싶은 게 뭐냐. 그리고 답을 얻어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정우탁 대표랑 미팅을 끝내고 나서 나오는데 마침 전화가 한 통 온 거예요. 제 친구 중에 지금은 영화사 대표를 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영화사 제작부로 일을 하고 있던 친구예요. 제가 그 친구한테 예전에 혹시 영화 일 좀 할 거 있으면은 연결 좀 시켜달라고 제가 부탁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 김기덕 감독님 영화 들어갔는데 혹시 영화 일 같이 이번에 안 해보겠냐고 나랑 같이 영화 일 좀 해보자고 그렇게 전화가 온 겁니다. 딱 그 전화를 받자마자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고 바로 집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 길로 한강으로 갔어요. 한강에 가면서
가게에 들려갖고 막걸리 2통을 샀습니다. 막걸리 2통을 사서 한강에 가서 한강을 바라보면서 막걸리를 마시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그때 기억이 생생한 것 같아요. 오히려 막걸리 2통을 다 원샷하다시피 마시고 나서 한강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뭔가 시야가 훨씬 더 밝아졌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 당분간은 연기를 그만두고 영화 제작일과 학원 일에 좀 더 올인을 하자. 이렇게 결심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게 딱 결심을 하고 나니까 막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제가 짧지 않은 기간 동안에 배우가 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어다니고 오디션 보러 다니고 그리고 나름 뭐 나쁘지 않은 연극영화과에 진학까지 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막상 연기를 그만둬야겠다라고 마음먹으니까 눈물이 줄줄줄 흐르더라고요. 굉장히 서러우면서 그 복잡한 어떤 그런 감정들에 휩싸였던 것 같습니다. 그 후에도 아는 지인이 공연하니까 보러 오라고 그러면은 아마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공연을 보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내가 저 무대 위에서 연기하고 있어야 되는데 나는 여기 객석에 앉아 있는 거지?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이후로 정말 배우 일은 그만두고 영화 제작일, 공연 제작일 그리고 이 교육 쪽으로 더 많은 시간을 쏟아부었어요. 이 원래 남 잘 된 얘기보다는 좀 왜 아파했고 왜 그만뒀고 왜 때려쳤는지 이런 얘기들이 더 재밌는 법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찌됐건 제가 왜 그 배우를 그만뒀는지에 대한 그 두 번째 이야기였어요. 뭐 재미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뭐 도움보다는 좀 재미 중심의 이야기를 좀 해본 것 같아요. 예. 재미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도움되는 이야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